예, 안녕하세요. 두루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평화시장 앞에 우리 전태일 열사님 동상에 있는 전태일 다리 앞입니다. 오늘 전두환 식판 국민행동과 13일의 지킴이 기자회견이 있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인사드렸잖아. 건빵 드실 때 내가 떡 드리면서. 지난번에 인사드렸잖아요. 저 유튜버 두루치기 TV에요. 예. 지난번에도 건빵 드시더니 또 건빵 드셔. 좀 이따가 2시부터 저희들 떡 나눔 하거든요. 예, 떡 좀 가져가셔요. 아, 근데 오늘도 건빵 드셔, 왜? 어? 바람은 맑고 차례가 안 가고. 저 지금 방상시장 갔다 왔는데 가니까는 3,000원짜리 짜장면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근방은 없나 봐. 저도 한참 걸었어요, 방상시장에서 여기까지. 하여튼 아버님 건강하셔야 돼요. 예, 자주 인사드릴게요. 예. 자기 생각대로 그때. 선생님, 네. 우리 두루치기 식구들을 위해서 네. 여기 13일의 지킴이가 뭐 하는 데고 네. 왜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네. 전태일 열사를 보통 그냥 분신한 근로자 정도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예. 전태일 열사 뭐 일기라든지 시 쓴 거를 보고 이게 예사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전태일 선생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좀 알면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근로자가 있었구나. 그런, 예, 보통 근로자는 일하다가 자기 그저 생업에 그냥 진짜 월급이나 좀 많이 달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운동인 줄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숭고한 근로한다는 게 노동이 사실 굉장히 신성한 건데, 그렇죠. 예, 인간으로서 꼭 해야 될 신성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그걸 실행하시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정말 지금도 이제 그렇게 격이 있는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다시금 새겨봐야 될 분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돕게 됐어요.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된 이유라든지 오늘 또 떡나눔 행사의 의미라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두루치기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9월 13일이고 9월 13일은 우리 13일의 지킴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매달 전태일 다리에서 2시에 갖는 13일 지킴이의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매달 13일 2시에 여기에서 모임이 있는데 오늘의 모임이 또 특별한 것은 9월 9일 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신 고 이소선 여사의 41년 만에 재심 청구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재판입니다. 그날은 그 전두환 신군부가 고 이소선 여사를 계엄법 위반 혐의로 1년 판결을 내린 그 사건을 다시 41년 만에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재심 청구를 해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3일 우리 13일의 지킴이는 그날 있었던 재판의 그
경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우리 13일의 지킴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의 기자회견문을 이곳에서 이곳 전체일 자리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우리가 또한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매달 모일 때마다 치유의 떡, 사랑의 떡, 그리고 희망의 떡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은 종류를 좀 다른 종류로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 일대에서 만들어서 파시는데 그 떡을 그 뜨끈뜨끈한 떡을 우리 고생하고 있는 두루치기님,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그 동지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오고 가시는 수많은 시민들 다들 다 살기 힘드시고 요즘에 걱정도 많으시고 또 근심도 많으실 터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치유의 떡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희망의 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피켓들과 현수막들은 과거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5.18 재단으로부터 공수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이거를 광화문에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역사적인 이 사진 판넬입니다. 중간에 도난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들고 했었었는데 그 원래의 그 사진 판넬들입니다. 두 번이나 우리가 광주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고맙게 광화문까지 이 사진 판넬 도록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두 번이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당시에 있었던 1980년대에 5.18 때 있었던 일들을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쭉 진열해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도 써 있어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인데, 당시 광화문에서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 외국인들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5.18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여기면서 질문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젊은이들, 20대, 30대들, 그 5.18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 국민행동에 많은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진 도록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책은 또 허장환 선생님이 1980년대에 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내고 저 출판사는 망했는데 상금 조치를 당해서요. 작년에 제가 허장환 선생님이 계시는 그 화천에 몇 차례 비밀스럽게 가서 설득을 해서 저 책을 내도록 했고, 그분은 저 책을 낸다 한들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저거를 책을 선생님을 도와서 책을 내고 다시 한번 내서 5.18 때 이 사살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그 일련의 그 상황을 쭉 자세하게 그때 그 내용을 그 당시 5.18에서 일했었던 보안사에서 일했던 허장환 선생님이 증언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책을 내기 위해 그 주에는 또 전태삼 선생님과 같이 방문을 해서 출판사 대표하고 같이 가서 저것들을 다 계약을 완료하고 책을 내도록 하는데 우리가 저것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어떤 약간 슬픈 일이 있어서 저걸 우리 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좀 아픈 사연이 좀 있어요, 저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30일 날, 8월 30일 날 전두환 씨가 재판을 할 때에, 그리고 그 전에 5.18 때 우리가 저 책을 갖다가 놓고 재판 때 우리가 이걸 보였었죠. 아무튼 저 책을 많이 보시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상히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것을 쓴 사람이 허장환이라는 분이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책을 우리가 이번에 재출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이걸 같이 이제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알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 노동 해방을 외치시면서 여기서 분신을 한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He wanted to try to keep the labor law for everybody, but he failed to make that condition in the time. So he had to himself over here. So this became a very symbolic moment for let other people know about the condition of the people who are working. Labor. Not just in Target, but most of the manufacturers in India. So after that, a lot of people start moving over, not just the laborers, but also people. Because one of the people said, I wish I had a student, friends who go to university who can help me with that. So a lot of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like, oh, okay, I didn't do a lot of things I was not participating in a lot of those things. And after the death of him, a lot of people joined, including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e laborers, got together and then became more of a movement. So labor movement and democratic movement go along together. Then the student became the labor like him. Right. He treated the better condition. Right. So a lot of the students themselves voluntarily going into this kind of factories or the places that were poorly to learn about what's actually happening inside of that and then make it aware to the public. They hide that they are college students. Highly educated students, but they wanted to become a laborer like him. And he had to hide their identity as a student. And then his mother, Madame Lee Sultan, also was a symbolic person after his death, his son's death. And I forgot the exact date, September 9th, she had another law. How can I say the 재심 청구? 재심? 예, 재심. She, 그러니까 2심 재판. 예, actually she went to prison because he violated the law at the time. So she had to go to jail. And he was guilty at the time. But now we want to make her as I forgot the nam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ne is a former military leader. He was a former president, but he was a general. That's related to the movie that you saw this morning abou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He's very much responsible for that, but he refused to say he was responsible for that. Massacre. The dictator, former President Son Gohan killed so many people in Gwangju City,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is situation of that Madam Lee Sultan is symbolic because before the Gwangju massacre. Her mother became after his son's death,
다니세요? 네, 미국 장로교회. 아, 미국 장로교예요? 네. 그러니까 이수선 어머니와 전태일의 죽음 이후에 이수선 어머니의 이 활동을 독일의 특히 인간의 돼지라든가 이런 기독교 단체가 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대서 전태일 재단이 오늘날의 전태일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1970년대에 매우 이렇게 혹독해서 너무 위험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태일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어머니인 이수선 어머니라든가 그 많은 한국의 그 노동운동가들 그리고 민족수가들을 굉장히 많이 도왔고, 특히 전태일의 그 어머니의 활동을 많이 도왔어요. 기독교인들이. So after the death of Chantal, her mother became an activist. And to help her activism, a lot of the organizations, including Christian organizations overseas in Germany and the people who are outside of Korea, particularly in Germany. help to make the movement possible by supporting them financially and Yeah, in other financially, ways. particularly financially. So that's why they have the foundation, 전태일 Foundation, 파운데이션. and there's also memorial hall. 어디 있죠? 그 전태일 기념. 전태일 기념관 was founded by Seoul City. 근데 어디 있어요? 여기 2가 정도에 있어요. 크라운 호텔 옆에 있어요. 쭉 내려가시면 청계이가. 네네. 여러 있죠. 그거는 한 4억 정도 서울시에서 돼가고 서울에서 사세요. 그래도 어디든 다 들어가니까 원래 우리는 이게 평일날은 항상 열려 있어요. 평일날은. 그리고 정말에 우리가 13일 날 매달 every month 13th day we come here to distribute some the tape, Korean tape. 근데 이게 너무 좋아하셔서 떡을 좀 많이 더 해려고 마음 먹고 있고, 또 숫자도 또 많아요. 호미스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전태일이가 동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없는 그 교통비를 털어갖고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집에까지 2시간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희망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아까 재단? 그- 떡 나눠주고 재단이 있어요. 아,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그게 이름은 매우 센데. 좋네요. 네. 좋은 이름. People's Action Against General Dictator 전두환. 진짜 our name. They are the organization. But what they do is good. They prepare rice cake every Thursday of every month and give it to the people, Yeah. especially homeless people. Around here. And also they cannot go because of the coronavirus. So we want to make them happy. 그래서 이게 지금 첫째 판이 9월 9일날 있었고, 다음이 10월 14일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원래가 이수선 어머니가 전두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왜 전두환하고 전태일 겁성 관계가 있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전두환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전태일이 유언으로 만든 청계피복 노조를 전두환이가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아직 하지 않아. 이게 단순히가 5.18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all kinds of democratic some people who are trying to make a Korean situation democratic, they had to go to jail at the time. So And John Taylor's mother also was Yeah. sent to jail during the Jeonduan. symbolic figure in labor movement as well as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Not just in Korea, in Asia, or I say the whole country. Yeah. Many people want to go to that memorial hall, see their expertise. 오신 김에 떡도 좀 얻어 가셔요. 그래가지고 예, 가시면서 Share rice cake with you too. 예, Yeah. 오늘 송편 준비했어요. They prepared songyeon, which is the rice cake that you eat for harvest festival. Let's go together. Brother of Younger brother. Younger brother. 2 years
장로교 여기 꿈이 장로교파에서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미국 장로교. 장로교. 마이 갓. 마담 관리. She founded the seventh. Very simple system. And John Taylor, brother, John Taylor also, younger brother, professor. 어머니가 장로였다가 눈을 뜨면서 네. 이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Yes, yes. 아니 맞아. Mother was so blind. Somehow miraculous. And started to live.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선생님. 됐습니다. 네. 아, 어머니가 세상에 오셔서 1929년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 5살 되던 어머니가 4살 되던 해에 독립운동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외놈들한테 총살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시는 길에 어머니가 오시는 길에 1970년 오게 된 동기는 어머니가 장님이었어요. 블라인드.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것이 크리스천 교회, 처칠 교회에서 눈을 뜨고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1966년도 이제 말씀하세요. His grandfather was also the fight for independ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in 70s, Hunter's mother was blind, but somehow she went to church and got healed. And he studied the following of Christ and healed. How many churches? 교회를 몇 개나 세웠다고요? 세븐. Yeah, she built 7 churches. 그렇게 해서 오시는 길에 어머니는 3년 동안에 공생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했죠. 3년 동안에 공생애를 거치고 와서 70년 11월 13일 전태일을 이 평화시장 여기에다가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3년, 눈을 뜨고 나서 3년 후에 전태일이 오는 길을 만들어요. Every day 4 months of praise for 전태일. 여기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외쳤던 자리가 여기. 그러면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는 길에 어머니는 유서선 전태일의 어머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기계에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하는 목소리로 선이 못다 이룬 뜻을 어머니가 40년 동안에 노동자들하고 같이 그 생명의 존엄성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켜오는데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50주 뒤에 오면은 모든 대한민국 언론, 농민, 학생들
노동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서 50주년을 기념한 내용이 언론에 다 있고 전태삼 네이버 치면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소설 네이버 초도 나오고 전태일 네이버 초도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고 싸웠고 전하고 투쟁했던 역사가 50주년. 세계 전선에서 뛰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13일의 지킴이 9월 13일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학대하지 말라. 라고 외치며 이곳 평화시장 입구에서 1970년 11월 13일 분신한 거 하시며 불꽃으로 사망하신 전태일 동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13일의 지킴이가 오늘도 동대문에서 만든 뜨끈뜨끈한 떡을 갖고 사랑과 치유와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우리 13일의 지킴이는 매달 2시에 전태일 다리에서 이와 같이 떡을 나누는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달 10월 13일 날도 우리가 다시 올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삼촌 같으신 분들, 우리의 누님, 오빠, 작은아버지 같으신 분들 다 여기 오셔서 다음 달에도 떡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9일 날 전태일 동지의 어머니이신 고 이소선 여사께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41년 만에 재심 청구한 그 재심 청구 그 경과 보고와 우리 13일의 지킴이의 기자회견문을 오늘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가신 그 노란색 떡 봉투에는 전태일 동지가 생전에 썼던 일기장의 일부를 발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기장을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보는 저는 13일의 지킴이이자 전단심판 국민행동의 대표 김명신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의 전태일 동지의 일기를 먼저 읽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앞에 피켓들은 김종인 씨가 5.18 민주묘역에 가서 사죄하면서 참배했던 무릎 꿇고 있는 사진들이고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진들도 5.18 공수부대들이 5.18 유족을 만나서 사죄의 눈물을 흘리며 광주에 있는 5.18 묘역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들입니다. 김종인 씨도 사죄를 했고 5.18 공수부대도 사죄를 했습니다. 이제 전두환 씨가 사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또한 책자는 1980년 광주에서 보안사에서 일했던 허정환 선생이 증언했던 내란숙의 전두환 5.18 내란숙의 전두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당시에 1980년대에 출간되었을 때에는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아서 출판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이 다시 작년에 2020년 10월 26일을 기해서 다시 출간되었는데 우리 13일의 지킴이 전단심판 국민행동이 이 책이 다시 재출간되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며 책 출판사를 섭외해서 책을 내도록 화천에 계신 허정환 선생을 수차례 가서 방문하면서 설득하여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아픈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당시 1980년도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이수선 여사께서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건물에 가서 민정을 이양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상권 보장하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중집회를 했다라는 이유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개헌법 포고 위반죄로 1년이나 징역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전태일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아들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아 이수연 여사께서 청계피공 노조를 전태일의 친구들과 함께 결성을 했고, 그 청계피공 노조가 전두환신 군부에 의해서 폐쇄되고 파기되는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두환은 5.18 그날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으며 자기 자신의 몸을 불꽃으로 사나이 가면서까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전태일 동지, 그리고 전태일 동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셨던 이수선 어머니를 감옥에 구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9월 9일날 있었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의 고 이수선 여사의 재심 청구 재판과 그리고 오늘 13일을 기해서 다시하여 우리 13일의 수가 사랑에서 희망에서 나왔던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혜영 군이 첫 번째 전태일의 일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일기 낭독. 전태일 열사 일기 낭독.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라네. 그러면 내성 번개가 천지를 무너뜨려도 하늘이 바닥이 빠져도 나는 두렵지 않을 걸세. 그 순간 무엇이 두려워야 한단 말인가? 두려워서야 될 말인가? 오히려 평온해야 될 걸세. 완전한 경태의 안정을 요구하네.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이 지나면 그 후론 거짓이 존재하지 않네. 그 후론 완전 되길세. 그 순간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니까 전후는 염려 없네. 전태일 일기 동생 전태삼 옮김. 정의원 군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국 스타트업 연맹의 이정우 의장께서 두 번째 열사의 일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일기.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순간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들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주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우니 하나님 공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1970년 8월 9일 삼각산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전태일 쓴. 무겁다 이거. 8월 둘째 주에 이걸 쓸 수가 없고. 우리 한국스타트업연맹의 우리 이정호 의장님이 전태일 6필 일기를 방금 정말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영호 우리 오 총장님께서 세 번째 일기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받아 읽어주세요.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내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고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해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려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후회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 일기, 동생 전태상 옹김.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날 있었던 고 이수선 여사 개헌법 위반 사건 41년 만에 재심부 청구 재판에 붙인 우리 13일의 지킴이 전단식판 국민행동의 기자회견 성명서를 우리 전기단 시인님과 윤수혜 선생님 읽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명서. 오늘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 대한 역사적인 재심 청구 재판이 열리는 9월 9일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977년 9월 9일 경찰이 봉쇄한 노동교실을 되찾고 이소선 노동교실 실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50여 명이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노동교실에 진입하여 들어가 결사투쟁을 벌였던 날입니다. 이날 5명이 구속되었고 1명은 3층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이곳 북부지방법원에 온 것입니다. 이곳 청사는 남산 화재로 이소선 어머니 가족들이 이주해서 천막에 살던 그곳에 지어진 청사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안준석은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되는 올해 4월 21일 재심 청구서를 고 이소선 어머니 아들이신 전태삼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고 이소선 어머니 41년 된 재판의 재심 청구서의 내용은
1980년 12월 6일 이른바 계엄포고 위반 사건 80보군 형제 498호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검찰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자백서입니다. 당시 전두환 군부 정권 권력의 신여 노릇하던 검찰이 기록한 대상사건 범죄 사실의 요지를 보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민주화를 멸망했던 민중들이 어떻게 짓밟히고 유린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 하에 검찰은 규명한 범죄 사실 요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청계 피복노조 고문으로 있었던 자인 바 계엄포고에 의하여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1980년 5월 4일 21시 30분경 고려대 도서관에서 동교생 약 500여 명의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하여 청계 피복노조의 결성경이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고 1980년 5월 9일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약 600명과 합세하여 노동상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동일방직 해고 근무자 복지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각각 불법 집회를 하였다. (1980년 5월 4일과 5월 9일에 있었던 대중 집회 연설을 문제 삼고 이른바 전두환 계엄포고 위반이란 이름 하에 구속 결정한 것은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각종 국가폭력과 만행들의 증거이자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고 피해 학살을 감행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그 전초전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980년 당시 북부지법에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재판이 진행될 때 북부지방법원의 모든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법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 노동자,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이 법원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아들 전태삼은 정문이 닫힌 법원의 안쪽에서 방청권을 배부했다고 했습니다. 엄혹했던 시절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지금 그 비극을 미얀마 군부의 피해 학살 만행에서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노동의 가치와 인권, 자유와 평등과 평화에 존중받아야 할 보편적 이념들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전 세계의 모든 동지들을 응원합니다.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 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 3376 전원 합의체 판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1년 7월 13일 선고 2001도 123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소화하기 위한 헌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고 외치며 불꽃으로 산화한 아들 전태일의 뜻을 지켜내고자 죽어가는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과 겸손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시고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셨던 모든 약자들의 어머니, 노동의 가치와 인권, 평등과 평화,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평생을 헌신하며 싸우셨던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전두환 군부 독재의 불법적 사법 학살이 41년 만인 2021년에라도 바로잡혀지고 권력과 밀착된 인권 유린과 사법 살인이 지상에서 소멸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선 어머니의 아들이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상임고문 전태삼 선생님이 고 이소선 어머니의 41년 된 계엄 포고 위반 사건을 올해 4월 21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 소식을 듣고 검찰청을 방문하는 날 아들 전태삼 선생은 전태일 열사의 바보의 명함 액자를 형 전태일 동지와 어머니 이수선 여사의 마음을 담아 안민석 담당 검사에게 증정했고 북부지방검찰청장은 전태일 열사의 바보의 명함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사에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정치 사회적 거대한 이슈들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법개혁이 그 핵심을 이루어왔음은 주주의 사실입니다. 고 이수선 어머니와 전태일 열사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아들 전태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청계 피복노동조합을 만들고 유신 정권에 맞서 싸우셨던 고 이수선 어머니와 장관 세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해왔던 학생들, 노동자들,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의 숭고한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2021년 9월 9일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13일의 지킴이 시민공동체 일동. 그러면 이제 오늘 13일 지킴이를 마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이것을 외친 다음에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감사합니다. 13일의 지킴이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13일 날 2시에 치유와 사랑과 희망의 떡을 들고 이곳 전태일 다리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 그날 다시 또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